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대로 디즈니의 결전병기 중 하나인 겨울왕국2가 초대박을 기록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500만을 근접했고 북미에서는 1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죠. 디즈니 코리아가 겨울왕국2의 개봉을 앞당겼으면서도 스타워즈는 여전히 내년 1월로 미뤄둔 건 굉장히 짜증나지만 여러분이 즐거우시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왕국2는 전편보다 세계관을 확장하는 한편 PC와 페미니즘을 수용하는 폭도 한층 넓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겨울왕국2를 보는 동안 두 개의 실화가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이미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실 환경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 내한한 감독들의 인터뷰를 보면 의외로 의도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관객들로 하여금 자연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사실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눈에 들어왔었는데 바로 지구의 허파라는 아마존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로 비중 있게 다뤘던 거라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몇 달 전에 아마존에 대형 산불이 나서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됐었죠. 그 와중에 정작 브라질의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일찌감치 아마존을 개발할 거라고 천명했던 가운데 산불을 진화하는 데 소극적으로 임하는 바람에 극심한 비판을 받았었죠. 한 가지 참 씁쓸한 건 당시의 보우소나로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자 이미 선진국들은 자연을 파괴해서 지금의 부를 누리는 주제에 왜 위선적인 태도로 남의 나라에 간섭하냐고 맞받아쳤었는데, 실제로 프랑스에서 지난 2011년에 아마존에 댐을 건설하는 걸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을 때 그 소식을 전한 언론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댐을 건설하는데 프랑스의 기업들이 참여했거든요. 이것만 봐도 선진국이란 나라들은 환경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브라질의 산업화를 막으려는 것일 뿐이라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말을 마냥 틀렸다고 치부하긴 어렵죠. I'm just living the dream, Anna. Oh, how I wish this could last forever. 제가 겨울왕국2를 보면서 아마존을 떠올렸던 결정적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댐 때문입니다. 겨울왕국2에서는 마법의 숲에 살던 부족에게 아렌델의 왕이 댐을 지어주면서 평화를 맺었지만 알고 보니 그게 도리어 부족들에게 해가 됐었죠. 1980년대부터 아마존에 지어지고 있는 여러 개의 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지가 많은 아마존의 특성상 댐을 지으려면 방대한 면적의 자연을 파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거기에 살고 있는 부족들과도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리뷰에서 겨울왕국2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좋아할 만한 소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바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환경보호에 열성적인 데다가 바로 이 댐의 건설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아마존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와 엘사가 현실에는 없는 탓인지 브라질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벨로몬트 댐을 내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아이스크림, 캐슬, 오켄, 티팟, 마우스. 오, 엘사! 두 번째도 첫 번째와 관련 있는 건데, 아렌델의 왕은 마법의 땅에 살던 부족에게 댐으로 환심을 산 후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으나 아마도 무차별적인 학살을 감행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게 뭘 떠올리게 만들었는지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백인들이 자국을 벗어나 해외로 영역을 넓히며 식민지를 개척하던 때부터 수없이 저질렀던 만행이니까요. 미국만 하더라도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학살한 걸로도 모자라 한때는 서부 영화를 통해 자신들의 폭력을 미화하는 파렴치한 짓까지 했지만, 제가 겨울왕국2를 보면서 떠올렸던 실화의 국가는 호주입니다. 아시다시피 호주는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해 지금까지 왔고, 그 과정에서 호주의 원주민들을 학살하거나 탄압했습니다. 심지어 무려 1970년까지 원주민의 아이들을 강제로 백인 가정에 입양시키는 등으로 백인화 정책까지 펼쳤던 어처구니 없는 과거를 간직하고 있죠. 원주민들에게 그런 짓을 했던 걸 사과하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려 불과 약 10년 전인 2008년에 와서야 케빈 러드 총리가 호주의 총리로는 최초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전에는 과거 세대의 잘못을 현재의 세대가 책임지는 건 잘못했다는 이유로 사과를 거부했었는데, 마치 겨울왕국2에서 엘사가 선조들의 만행을 보고 울분을 토했던 것처럼 호주의 케빈 러드 총리도 후손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는 용단을 내렸던 겁니다. I have my powers to protect me. You don't. Excuse me, I climbed the North Mountain, survived a frozen heart, and saved you from my ex-boyfriend, and I did it all without powers.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개의 실화가 겨울왕국2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디즈니가 전형적인 동화의 판타지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현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는 이야기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겨울왕국2는 전편보다 좀 더 무겁고 어두운 톤을 띠고 있었죠. 어쩌면 그게 바로 성인 관객들까지 사로잡은 비결일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스타워즈도 제때 개봉시켜주면 디즈니에게 더 바랄 게 없겠는데 어떻게 좀 안 되겠니?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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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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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we can.